자, 안녕하세요. 분당입니다. 자, 오늘은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첫 번째, 청약통장을 쓸만한가? 두 번째, 분양가가 좀 괜찮은가? 세 번째, 이게 과연 돈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입지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오늘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무조건 청약통장을 쓰셔서 하실만하다. 이게 이제 고가점자들도 많이 도전을 하실 거고, 수첨제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가 낮은데도 계약금만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해보실만 해요. 전매 제한이 1년이라서 우리가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입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구의역 바로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있고, 왼쪽으로는 건대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밑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한강을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한강뷰는 일부 세대가 나오지만 이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의역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공공임대 라서 여기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의역과는 굉장히 가깝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보시다시피 구의역은 지상철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지상철이다 보니까 이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 지상철에 대해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화를 좀 해줄게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부터 건대 입구역까지 지하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 자, 건대 입구역 예상 조감도인데, 자, 이것처럼 구의역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지하화가 된다면 소음이 굉장히 작아질 텐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하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될지는 모른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바로 오른쪽에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있죠. 현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멋있게끔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가 걸릴진 모르겠지만 호재거리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한강뷰가 이렇게 한강이 있고, 한강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높일지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확대를 해드리다 보면 바로 밑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강이 있는데, 이 한강뷰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층이고, 이게 영구적인 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다만 아쉬운 점이 이쪽으로 한강뷰가 잘 나올 수 있는 쪽이 이 역세권이랑은 떨어져 있지만 공공임대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층 부분들은 여기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 가릴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직접 편집도를 보다 보니까 자양 5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를 살펴봤더니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것들 5월 10일날 올려져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자양 5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다. 자, 요 땅에 상업시설이랑 업무시설은 작지만 업무 타워가 이제 꽤 많이 올라가고요, 공동주택도 이제 꽤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총 84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 땅에 아파트랑 뭐 오피스 시설이 올라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28층, 최고 높이는 30층까지 올라온다고 하죠. 그럼 요 자리에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 뷰가 영구적인 뷰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되죠. 당연히 가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살펴봤더니 이쪽으로는 주차장이 들어오고, 이쪽이 롯데캐슬 이스트폴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공공이고, 위쪽으로는 금의 분양 물건이 이쪽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공원이랑 주차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문화시설까지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쪽으로는 공개공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공공 보행 통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피스 건물이든 아파트든
요렇게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한강은 요렇게 흐르고 있다 보니까 한강뷰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쪽과 이쪽 뷰가 잘 나와야겠죠.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84A랑 84B를 노리실 텐데, 자 84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양 오지구 촉진구역에 요렇게가 도보 동선이었고, 여기에 앞랑 요쪽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30층까지 높이에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이쪽 저층 뷰는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84B 같은 경우에도 일부 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여기에 이렇게 30층까지 올라오게 되면 뷰를 당연히 가릴 수밖에는 없겠죠. 84C랑 84D는 저층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강뷰가 안 나오고, 101 타입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101 타입이 이제 고층 물량들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가 한강인데 이렇게 뷰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101 B 타입 같은 경우는 저층이라 한강뷰가 안 나올 거고요. 101 C 타입도 마찬가지고 124 타입인데 여기도 일부 고층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양 5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건물이 올라오게 되면 중층 이상은 한강뷰가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저층으로는 한강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138 타입은 여러분들이 공공임대도 가리고요. 여기는 고층밖에 가져갈 수밖에 없고, 저층은 마찬가지로 2동 같은 경우는 가려지지만 103동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안 보이겠죠. 125 타입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특정 타입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한강뷰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구가 반 나눠서 건물이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저층 일부는 안 보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층 일부는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한강뷰가 아니더라도 이 구의역의 완전 초욕세권이라서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땐 한강뷰가 아니어도 이거는 완전 초욕세권이니까 가져갈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강뷰가 나오면 땡큐인데 한강뷰가 안 나오더라도 자, 이 정도 세대에 이렇게 초욕세권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이 롯데캐슬 이스트폴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양남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텐데 성동초등학교도 인접을 하고요. 중학교는 진중학교, 그리고 광양중학교도 있고 광양고등학교가 바로 이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초중고를 도보로 다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구이동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가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고분양가 논란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용산 호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용산 호반이 조금 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용산 호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비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광명이랑 비교를 해보면 싸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의역 초역세권의 74 타입 최고가가 11억인데, 자, 광명의 75 타입 최고가가 10억이에요. 거의 11억이죠. 그리고 84CD 같은 경우는 물론 저층밖에 없지만 84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보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괜찮은 분양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청약을 할 만하고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변 매매가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세 군데랑 비교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롯데캐슬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긴 역세권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한 단지고 84 기준으로 23년 6월에 13억 9,500이 실거래가 나왔고요. 매물 최저가는 지금 14억 7천에 나와 있어요. 84 기준으로. 자,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죠. 자, 두 번째는 비교를 두 번째는 강변 SK뷰인데요. 자, 여기는 2017년 7월에 입주
입주를 했고 21년 10월 기준으로 15억 9천에 실거래를 했습니다. 현재는 14억부터 매물이 있어요. 강변 SK뷰랑 비교를 하더라도 84 기준으로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위 조합현대 7단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97년도에 입주를 했고, 자 11월 달에 10억 7,500에 실거래가 됐고 매물 최저가는 12억 5천입니다. 자, 여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 구축이랑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에 초역세권의 단지 수가 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안전 마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063세대 중에 일반 분양 631세대고요. 자, 타입별로 세대수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고는 다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입니다. 다자녀는 50대 50으로 뽑아요. 자, 다자녀는 50대 50으로 뽑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이고요. 자 전용 60에서 84까지는 추첨제가 60%, 전용 8호 초과는 추첨제가 10%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추첨제 60%가 처음부터 60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낙첨자들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은 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4 기준으로 옵션이랑 이자 후불제가 대충 6천에서 1억 정도는 더 든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84 기준 대략적인 옵션이 뭐 에어컨 하셔야겠고, 어묵마루 하셔야겠고, 거실 스타일 뭐 하셔야겠죠. 안방 붙박이장 필수고,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서 일단 대충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후불제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율은 6%로 계산을 하고 14억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6회차에 대한 이자 후불제 비용은 1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4 타입 14억 기준으로 만약에 실거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면, 계약금은 1억 4천,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들어가고 잔금에 대해서 5억 6천인데 요때 이제 우리 대출을 또 알아보겠죠. 그래서 DSR 기준을 충족한다는 기준으로 LTV 70% 가정 시 잔금이 2억 8천이 들고요. 자, 취득세 4,620만원, 이자 후불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원, 옵션은 제가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90%인 4,500만 원을 여러분들께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연금은 4억 천 정도 드니까 14억짜리 고층에 만약에 한강뷰가 걸리는데 필요연금은 4억 천 정도 든다. 요 정도로 쉽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 후불제라든지 잔금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공부를 하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옵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뷰를 일부 세대밖에는 못 가져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구의역이랑 초역세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강뷰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강뷰가 나온다, 이 한강뷰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나중에 매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로얄동 로얄층으로 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가점제 기준으로 최소한 69점에서 70점 정도는 기본 커트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4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점수가 안 된다면, 그리고 특공 자격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들을 잘 노려서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